안녕하십니까. 저는 알파카 파이낸스에서 사업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조동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발표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간단한 양력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전통 금융시장에서 대체 투자 운용력으로서 9년 동안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은 3조 원의 실물 자산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주식회사 KT부터 대신증권까지 일을 해오면서 인베스트먼트 뱅커로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크립토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알파카 파이낸스의 초기 멤버로 조인하고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네이버 블로그 및 텔레그램 크립토 정보 채널에서 디파이 노모 조선생이라는 채널에서 운영자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코인데스크 코리아 라이터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발표 주제는 탈중앙화 금융과 NFT 활용 사례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탈중앙 금융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많은 분들이 탈중앙 금융을 얘기할 때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경제 활동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정의로는 신규 유저분들 또 새롭게 이 분야를 알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념을 보다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채널에 오셔서 저한테 탈중앙 금융이 무엇인지, 즉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가 무엇인지 여쭤보실 때 저는 주인 없는 환전소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금융활동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원화를 여행을 가시는 곳에 화폐로 교환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환전 활동이 우리가 처음 하는 금융 활동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명동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명동에 있는 환전소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환전소에 찾아가서 제가 갖고 있는 원화를 미국으로 출장 갈 때는 달러로, 유럽을 여행 갈 때는 유로로 많이들 환전을 했었습니다. 이 환전을 하는 행위를 할 때 환전소 주인은 저한테 오늘의 환율은 어떻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제가 화폐를 교환했을 때 거기서 수수료를 공제해 갑니다. 이렇게 환전에 대한 서비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환전소 주인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봤을 때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 언제든 그 돈을 화폐를 바꾸러 올 수 있기 때문에 금고에 각종 화폐를 전부 다 구비를 해야 됩니다. 미국을 가기 위해서는 달러, 유럽을 가기 위해서는 유로 등 여러 가지 화폐들이 금고에 있어야지만 누구든지 왔을 때 쉽게 환전이 가능하고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이것을 디센트럴라이즈된 세계로 한번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탈중앙 금융에서는 여기서 말한 환전소의 주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환전소에서 구비했던 금고에 여러 사람들의 가상화폐를 예치를 시키면 그 예치된 토큰을 가지고 그 토큰을 통해서 거래를 할 사람들, 그 토큰을 통해서 다른 토큰으로 교환을 할 사람들, 또 토큰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환전 수수료, 거래 수수료 등의 여러 가지 수수료를 금고에 예치해준 토큰을 제공해준 사람들한테 돌려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제3자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다 싼 가격으로 금융활동을 할 수 있고 또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시중에 있는 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서 모두가 해피한 상황이 오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디파이 시장은 약 200배 상승하는 큰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앞서 말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탈중앙 금융은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금융활동을 일컫습니다. 중앙 통제 기관이 없고 탈중앙화 자유조직이 각종 투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정해진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거래하기 때문에 제3자와 자유롭게 금융거래 가능하며 중간에서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사람들, 돈을 예치한 사람들한테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현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앙화 금융입니다. 우리는 은행을 통해서 각종 대출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금융 활동을 하지요. 고객 A가 은행에 환전 말고 예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저금한 금액을 가지고 다른 고객 B한테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예치한 고객 A는 은행으로부터 예금 약 2%에 해당하는 이자 수수료를 받지요. 그리고 또 고객 B로부터는 5%에서 30%까지 다양한 신용에 따른 다양한 금리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전통 금융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진마대 비즈니스입니다. 이것이 은행에서 가장 큰 수익원으로 많이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탈중앙금융은 중간에 있었던 은행을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은행의 역할을 없앴습니다. 그냥 하나의 금고를 만들어 놓고 고객 A가 고객 B한테 토큰을 대출해주고 싶으면 유동성 풀에 예치만 하면 됩니다. 예치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고객 B가 왔을 때 고객 B가 원하는 토큰으로 교환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대출을 해줘갖고 더 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은행이라는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고객 A는 예치를 함으로써 8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며 대출한 고객 B는 40%의 금리를 내고 토큰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탈중앙 금융에서는 파밍이라는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알파카 파이낸스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는 네트워크에서 대출을 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가상세계에서 누구든지 와가지고 저희 프로토콜에 토큰을 예치하고 토큰에서 나오는 수수료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또 대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토큰을 예치하신 분들한테 중간 수수료 없이 대출을 받아서 자유롭게 금융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게 토탈 밸류 락이라는 플랫폼에 지금 예치되어 있는 순자산 기준을 순자산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플랫폼에는 약 1.3조 원의 토큰이 예치되어 있고 이 많은 자산이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갖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와서 대출을 해 가더라도 아무런 안정적인 금리를 통해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좌측 화면을 보시면 알파카 파이낸스는 랜드, 그라지, 팜, 스테이크라는 총 4개의 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있고 랜드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그라지는 혹시 스테이킹이라고 말하는 만약에 알파카 토큰을 사서 저희 플랫폼에 예치를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저희 파트너사들의 토큰을 분배해주는 하나의 신규 상품입니다. 파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 풀에 토큰을 예치하게 되면 플랫폼 토큰을 고객들한테 보너스로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상품이 파밍이고 스테이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대출을 하기 위한 금고 역할을 하는 상품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앨리스라는 분이 저희 볼트한테 BNB라는 토큰을 예치하게 됩니다. 볼트는 자동적으로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밥이라는 분들한테 대출을 하게 되지요. 밥분은 더 많은 토큰을 얻기 위해서 팬케이크 수합이라는 곳에서 파밍 상품을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투자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자금의 효율성, 효과성, 이펙티브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파카 파이낸스는 제3자한테 투자를 받지도 않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VC들의 자금이 락업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중간에서 수수료가 매우 싸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1조 3조 원의 토큰이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며 총 9번의 기술 감사를 통해서 안정성을 검증받은 플랫폼입니다. 또 100원 미만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BSC 내에서는 가장 저렴한 그 수수료를 공제해가는 플랫폼이고, 모두한테 토큰을 대출하기 위해서 볼트에 예치한 사람들, 볼트를 통해서 토큰을 대출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큰 수익을 드릴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알파카 파이낸스를 통해서 대출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락장이 왔을 때는 토큰 해지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으면, 화랑장에서는 롱숏 포지션을 자유롭게 구축을 통해서 토큰의 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는 중앙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보안이 가장 생명입니다. 해커가 와서 플랫폼에 예치되어 있는 자산을 훔쳐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파카 파이낸스는 총 9번의 기술 감사를 유수한 팩실드나 썰틱 같은 기술 감사 업체를 통해서 기술 감사를 수차례 받아왔습니다. NFT입니다. 저희 알파카 파이낸스는 BSC 내에 있는 대출 업체인데, 그 대출 업체가 어떻게 NFT를 활용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알파카 파이낸스의 NFT 활용 사례를 보기 전에 NFT가 현재 총 4가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FT는 소장을 위한 NFT, 예술작품처럼 자신이 자기만족으로 사는 NFT가 있고, 또 사업을 하기 위한 초기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NFT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알파카 파이낸스 같은 디파이 상품들의 유틸리티를 높여주는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소셜 활동을 할 수 있는 멤버십 같은 용도로 NFT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알파카 파이낸스는 이 NFT를 고객 로열티 제고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또 P2E, 요즘 엑시 인피니티나 샌드박스처럼 게임에 적용을 해서 저희의 NFT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을 장기간 이용해 주신 분들한테는 다이아몬드 핸즈라는 NFT를 제공해드리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런칭한 RP라는 NFT를 세일즈를 통해서 P2E 게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실질적으로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라는 업계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드렸고, 또 NFT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